안녕하세요. 살면서 확실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날씨, 건강, 심지어는 역사적 사실 같은 것도 파고들면 알쏭달쏭한 거 투성이잖아요. 오늘은 데니스 린들리의 저서 불확실성 이해하기, 여기서 좀 내용을 뽑아봤는데요. 이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명확하게 다룰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좀 더 또렷한 렌즈 하나를 얻어가시는 게 뭐랄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은 정말 어디에나 있죠. 예를 들면 리처드 3세가 정말 조카들을 죽였을까 이런 역사적 의문부터요. 당장 내일 아침 회의 결과 이것까지도 사실 불확실하잖아요. 린들리의 통찰은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가지 규칙만 알면 거의 논리처럼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에요. 흥미로운데요. 그 시작점이 불확실성을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당신의 확률, your probability라는 개념을 쓰던데 이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정보나 지식에 기반한 당신과 세상 사이의 관계다 이런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올 확률 이것도 저랑 당신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기예보를 받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 맞아요. 똑같은 하늘을 보고 있어도 정보가 다르면 확률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확률값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진 정보에 기반한 나의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코이어런스라고 하죠. 나의 여러 믿음들, 그러니까 확률들이 서로 모순되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일관성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 예측을 한다고 해볼게요. 당신이 A팀이 B팀보다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믿어요. 그리고 또 B팀이 C팀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다고 믿는다고 쳐요. 네네. 그러면 필연적으로 A팀이 C팀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AB이고 BC이면 당연히 AC여야 하는군요. 맞습니다. 확률은 바로 이런 내적인 일관성을 지켜주는 수학적인 언어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살다 보면 새로운 정보를 계속 접하게 되잖아요. 어제까진 맑을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먹구름이 막 몰려와요. 그럼 생각이 바뀌죠. 이런 학습의 과정, 믿음이 바뀌는 과정을 린들리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냥 막연히 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업데이트 과정을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 유명한 베이즈 규칙입니다. 베이즈 규칙이요? 네, 이름은 좀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사실 간단해요. 당신의 어떤 기존 믿음, 이걸 사전 확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믿음, 즉 사후 확률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 믿음이 있고 새로운 증거가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믿음을 조절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 법정에서 어떤 DNA 증거가 나왔다고 가정해보세요. 배심원은 처음에 피고가 유죄일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있겠죠. 이게 사전 확률이에요. 근데 이 DNA 증거가 나왔을 때 만약 피고가 정말 유죄라면 이 증거가 나올 가능성 하고 만약 피고가 무죄라도 우연히 이 증거가 나올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단순히 증거가 나왔다 이게 아니라 이 증거가 유죄일 때 나올 법한 건지 아니면 무죄일 때도 나올 수 있는 건지를 같이 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증거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증거가 내 원래 가설, 유죄 혹은 무죄를 얼마나 더 혹은 덜 타당하게 만드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인 거죠. 와, 그냥 상식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틀이네요. 그러면서 린들리가 또 강조하는 게 그 크로멜의 교칙이라고 인용하던데요.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생각하라. 절대적인 확신, 그러니까 확률 0%나 100%는 피하라는 조언이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기 위해서예요. 확률 0%라는 건 나는 앞으로 어떤 증거가 나와도 절대 안 믿을 거야 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문을 닫아버리는 거네요. 뭐고요? 둘 다 더 이상 배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죠. 우리가 과학 이론 같은 걸 생각해보면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잖아요. 현재까지 나온 증거들로 볼 때 아주 높은 확률을 가진 가설일 뿐인 거죠. 언제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정될 수 있다는 그 유연함. 그걸 유지하려면 0이나 100은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우리가 없애야 할 어떤 적 같은 게 아니라 뭐랄까 함께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는 거네요. 확률이라는 도구를 쓰고 또 일관성이라는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학습이라는 태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내 믿음을 한번 숫자로 표현해 보려고 시도하고 또 그 믿음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어긋나지는 않는지 점검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인 판단에 다가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정이나 어떤 편견에 쉽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그런 생각의 틀을 갖추는 데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생각거리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언가 좀 불확실한 정보나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잠시 한번 멈춰서서 이렇게 자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것에 대한 나의 확률은 대략 몇 % 정도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뭐지? 라고요. 아마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결론이나 생각에 도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